유튜버 김원성입니다. 내가 영상을 아예 안 찍었나? 저는 시그니엘을 내가 영상을 아예 안 찍었나? 아예 안 찍진 않은 것 같은데? 주임님이랑 통화를 좀 해야겠다. 뷰는 되게 좋아요. 또 제가 갔을 때 날씨가 엄청 맑았어서 멀리까지 다 보이는 되게 좋은 날씨였고, 객실은 그냥 평범? 뭐 당연히 좋은 호텔이니까 자재들 좋은 거 썼죠. 특이하거나 뭐 되게 럭셔리함을 느낄 정도의 그런 럭셔리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반적인 느낌이 되게 비싼 호텔이잖아요. 처음에 이제 그 레지던스들 분양했을 때도 비싼 금액 때문에 그것 때문에 되게 화제가 됐던 곳이고, 뭐 그래서 그런지 여기는 요금 왜 이렇게 비쌀까 항상 의아했는데, 예전에 제가 처음에 거기 잤을 때만 해도 이 정도 요금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어쨌든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이거든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모르겠어요. 왜 이 높은 요금을 받는 호텔인지는 잘 모르겠고, 나쁜 호텔이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격을 생각했을 때 네, 당연히 안 올 것 같아요. 제가 묵었을 때 조식 포함해서 거의 100만원 가까이 냈는데 그 돈을 주고 잘만한 곳은 전 전혀 아니었어요. 일단은 주차부터 말씀드릴게요. 자차로 가면은 좀 복잡해요. 동선이 복잡하고 롯데몰부터 시작해서 막 연결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동선이 복잡하고, 저는 이제 내비 찍고 팀앱으로 그대로 따라갔는데 지하 3층까지 갔다가 호텔 사이니지를 막 따라서 가다 보니 결국은 다시 지상층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지상층으로 올라와서 호텔 로비 쪽으로 안내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갔는데 그 다음날 외출했다가 들어오니까 밖에서 바로 진입이 또 되더라고요. 이게 가실 때 주차할 때 고생 안 하시려면 잘 알아보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처음에 체크인하러 갈 때는 한참을 헤매다가 갔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로비가 위에 층에 있다 보니까 로비라고 해서 어쨌든 진입을 딱 하면 그 건물에 그냥 1층일 뿐이지 결국 거기 로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웰컴 해주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왜냐면 로비가 고층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조선 팰리스나 이런 호텔들은 로비가 고층이지만 1층에 컨시어지 서비스가 제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은 문을 열어주고 안내를 해주고 궁금한 거 뭐 안내해주고 그렇게 다 해주는데, 여기 같은 경우 1층 딱 갔는데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호텔 직원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웰컴 받는 느낌은 전혀 없었고, 제가 그 직원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그때 이제 설명해줬어요. 어디로 올라가라고. 그래서 약간 1층은 백화점 로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체크인 할 때도 제가 좀 일찍 갔어요. 한 1시쯤 이제 요청을 했어요. 얼리 체크인을 하려고. 그래서 혹시 가능하면 해주시고 안 되면 돈을 내겠다고 했는데, 그랬더니 해드리겠다라고 잠깐 앉아있어요. 앉아있었더니 직원분이 오시더니 사실은 지금 얼리 체크인이 안 된다. 그러니 여기 번호를 입력하고 기다려라. 그래서 뭐지? 하고 다시 물어봤어요. 그날 평일이고 투숙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을 것 같아서 혹시 객실이 여유가 있으면 예약한 타입의 객실을 얼리 체크인을 내가 돈을 내고 하겠다. 얼마냐?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보. 다시 앉아있어요. 다시 가서 앉아있었어요. 근데 또 나중에 다른 직원이, 이번에 남자 직원분이 오시더니 1시는 힘들고 2시인가 해드릴 수 있다. 무료로 해드리겠다. 1시간 정도 일찍 해드리겠다 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2시에 무료 얼리 체크인을 받고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 직원들의 응대 매뉴얼이 좀 매끄럽지 못했던 게 좀 아쉬웠고, 그리고 이제 체크인 하기 전에 79층에 더 라운지라는 곳에서 식사를 했어요. 치킨 시저 샐러드랑 닭다리랑 아스파라거스 양송이 이렇게 나오는 메인 디쉬를 2개를 시켰어요. 일단 샐러드에 그냥 그 치킨 볼처럼 보면 그 닭 다리살이나 그 닭 부드러운 살을 튀김옷을 입혀서 한번 튀긴 거예요. 손창민 배우님 전화 오시네. 배우님 제가 리뷰 중이다. 곧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냥 닭고기 튀김 맛이에요. 그렇다고 양념이나 이런 게 간이 잘 배어 있어서 그거 자체가 맛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굳이 왜 이렇게 나올까 싶은 그런 맛이었고, 밑에 소스가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었는데 그 소스랑 조합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다지 조화롭지 않았던,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치킨 시저 샐러드인데 거기에 또 이렇게 돼지고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팬프라이 아니면 딥프라이를 한 것 같아요. 튀김옷만 안 입혔고 삼겹살 같은 거를 거의 튀겨서 나온. 근데 좀 먹어보니까 엄청 짜요. 엄청 짜서 그냥 되게 두꺼운 베이컨 맛이에요. 그래서 그건 한 입 먹고 안 먹었고, 샐러드에서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미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생선, 이렇게 작은 생선 멸치도 아닌 것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몇 피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치킨 샐러드에 왜 생선이 있지? 딱 봐도 그렇게 먹고 싶지 않은 비주얼이었는데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리뷰를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먹었죠. 근데 와, 한 입 먹었는데 진짜 바로 뱉었어요. 한 두 번 딱 씹다가 웩 하고 뱉었는데 그 역한 비린 맛이 진짜 딱 입맛을 없애주기에 딱 좋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가서 그거 하나 드시면은 입맛이 싹 사라질 것 같아요. 되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왜 넣었을까? 셰프의 의도가 분명히 있을 텐데, 아니면 혹시 내가 모르는 그런 약간 컨셉, 이런 비리고 짠이 음식의 종류의 하나인가? 이런 샐러드가 따로 있는 건가? 막 그런 고민을 할 정도로 그거를 왜 넣었는지 저는 이해가, 이것만 안 넣었어도 그 돼지고기 삼겹살 튀긴 거는 뭐 그렇다 치고 뭐 닭고기 치킨볼도 뭐 그냥 먹었을 거예요. 근데 와, 이 생선을 먹고서 되게 약간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저 진짜 지금도 궁금해요. 그게 왜 거기 들어가 있는지. 아니, 맛이 있는 거고 그 샐러드랑 조화가 되면 돼지고기와 치킨볼과 그 생선 조각이 전혀 조화가 안 되고 맛이 너무 없어요. 심지어 생선은 맛이 없는 걸 떠나서 맛이 너무 역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음식은, 샐러드는 되게 별로였고, 메인 디시 닭고기 요리는 그냥 닭다리살을 스테이크처럼 나온 느낌? 딱히 제가 여기서 코멘트를 해드릴 만큼 특징이 있거나 맛이 특별히 있었다? 그랬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식, 조식 얘기를 해볼게요. 호텔의 금액을 생각했을 때 엄청 비싼 호텔이잖아요. 서울권에서 제일 비싼 호텔인데, 그렇게 따지면 정부에서 제일 비싼 건가? 어쨌든 가장 비싼 호텔이에요, 여기가.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가짓수가 생각보다 없었어요. 근데 뭐 저 같은 사람들은 가짓수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는데, 이제 오시는 분들 참고하시라고, 생각보다 조식은 그렇게 다양하지 않다. 제가 리뷰한 호텔들 중에 거의 한 절반이 그렇듯이 부색을 갖추려고 형태만 갖췄지, 조식을 굉장히 호텔 가면 꼭 드시는 그런 투숙객들이 선호할 만한 메인 디시들은 별로였어요. 별로 없었어요. 상대적으로 다른 조식을 잘하는 뭐 페어몬트나 뭐 콘네드나 신라호텔이나 포시즌스나 이런 데랑 비교를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되게 약하다. 그리고 심지어 계란 요리도 보통 스크램블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라이브예요. 그래서 요청을 해야 해주고, 그리고 또 시리얼이, 제 생각은 가짓수를 채우려고 시리얼을 그렇게 많이 갖다 놓은 것 같은데 시리얼만 한 10종류는 돼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용 절감하는 게 좀 티가 나는 그랬고, 그래서 조식의 맛도 뭐 딱히 기억에 남는 맛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조식은 굉장히 비추고, 뭐 진짜 거의 모텔급의 호텔들을 빼고는 거의 다 가본 것 같은데, 조식을 하는 호텔들 중에서 주중에 평일에는 안다지가 최고다, 가성비는 최고다. 그리고 가격 아예 고려 안 하고 그냥 조식만 딱 봤을 때 좀 조식을 헤비하게 드시고 호텔 조식을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신라호텔이 최고다. 메뉴 퀄리티나 다양성 면에서 신라호텔이 제일 좋았고, 음식은 일단 별로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조식을 먹고 또 점심까지 제가 먹었잖아요. 근데 그 정도 먹었을 때 별로면 다른 데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 호텔 같지는 않다라고 느꼈고, 시그니의 실내를 다니면서 느낀 거는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벽면들, 뭐 바닥, 천정, 그 객실 내부 이런 거 봤을 때 좀 느낌이 제주도의 그랜드 하얏트랑 좀 비슷해요. 다시 얘기하면 좀 중국스럽다는 게 뭐 나쁘다는 거 아니고, 중국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그런 인테리어 느낌이다라는 얘기고요. 차이나틱한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물론 거기도 돈을 많이 썼겠죠. 그리고 거기도 좋은 호텔이에요. 전체적인 그 마감, 인테리어 마감이나 객실 도어도 이런 걸 봤을 때 호텔보다는 좀 레지던스 건물의 느낌이 더 났어요. 그리고 여기가 일회용 어메니티가 없어요. 칫솔, 치약 이런 거 챙겨 가셔야 되고. 근데 아마 이 호텔의 금액을 생각하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실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 저희 호텔도 어쨌든 환경을 생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굉장히 찬성이고, 근데 직원 서비스는 괜찮았어요. 전반적으로 다 친절하다고는 할 수 없는데, 체크인 할 때 이제 조금 이렇게 응대가 좀 미숙했던 거 빼고는 직원들 서비스는 좋았어요. 평균을 상회하는 정도 그런 서비스 퀄리티를 저는 느꼈고요. 근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가 금액이 굉장히 고가의 호텔인데, 금액을 생각했을 때는 그 익스펙테이션의 그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그래서 뭐 저는 앞으로는 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뭐 누가 잡아줘서 무료 숙박을 굳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라면 제 돈 주고 앞으로 갈 것 같진 않고, 그래서 제가 이번
이번에 시그니엘을 다녀오고 또 한 번 느꼈는데 이 호텔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진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시그니엘도 엄청 큰 규모잖아요. 호텔 객실 자체는 얼마 안 되지만 건물 자체도 굉장히 상징적인, 잠실의 상징적인 건물이고 또 굉장히 값비싼 레지던스 분양한 그런 곳도 같이 있고 또 밑에 뭔가 뭐 부대 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운영자 입장에서 고민해야 되는 거는 이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고객이 호텔에 머무는 시간은 생각보다 되게 짧아요. 하루 종일 호텔 안에 있는 게 아니라면 끼키야 이제 잠 자고 아침에 조식 먹거나 아니면 뭐 라운지에서 차 한잔 마시거나 그렇기 때문에 운영자 입장에서는 그 짧은 시간에 투숙객이 머물고 그 투숙객의 손길이 닿는 발길이 닿는 모든 곳에서 그 호텔을 표현해 줘야 돼요. 시그니엘은 이 정도 수준의 이런 호텔이야 라는 거를 로비 그리고 체크인, 식당, 뭐 화장실, 객실 뭐 엘리베이터 이런 손님들의 발길이 닿는 모든 곳을 통해서 표현을 잘 해줘야 그래야지 이제 시그니엘은 이 돈 주고 살만하다 라고 느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쉽지 않죠. 진짜 힘든 것 같아요. 호텔은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어쨌든 시그니엘 투숙하고 다시 한번 느꼈지만 호텔은 정말 쉽지 않다. 그리고 그 호텔의 브랜드를 호텔 안에서 표현하는 게 정말 힘들다고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리고 진짜 호텔 운영하시는 분들 존경해요. 저는 진짜로 특히 잘 운영하시는 분들 보면 그래서 이제 투숙하시는 분들도 이런 거를 뭐 굳이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뭐 투숙객 소비자 입장에서 배려해 달라는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신경 써야 될 게 엄청 많다는 거는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시그니엘 잠실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객실이 이 사진과는 너무 상이하게 생겼어요.